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살면서 부자들을 제법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손절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투나 생각 등 가지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사람과 있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얀 백지인데 일부러 먹을 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냉정해지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인연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왕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무심한 채 지나쳤습니다. 이 광경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이 힘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서론에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멀리하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람과의 교제는 그 정이 깊어야 하며 만일 성품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억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두 강의 합류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려 할 때 그 강물을 억지로 합치려 한다면 오직 혼란과 파괴만이 초래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친구와 교제를 지속하려 애썼습니다. 그 친구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반면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차이가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을 때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족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서로 다른 성품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꽃과 꽃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성품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제로 이어가는 것은 꽃에게 잘못된 햇빛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려 할 때 그 뿌리가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각자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보장합니다. 둘째, 오직 너의 존재를 밝게 빛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라. 그 외 모든 이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이 태양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은 태양의 빛을 가릴 수도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들, 즉,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항상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구름과 같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만 했고 마음에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점차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배울 수 있듯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빛을 더욱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태양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여정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올바른 구름을 만나면 더욱 빛나듯 인생에서도 너를 빛나게 할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결에 불과하다. 찬란한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듯 너의 존재를 밝게 만드는 이들과만 깊이 교류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밤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셋째,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쁨을 주는 것과 불편을 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인식은 우리가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생각나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은 종종 저를 이끌었고, 때로는 그것이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어느 날, 저는 자주 심리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저를 힘들게 만드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할 때면 항상 긴장을 느꼈고 자주 기분이 나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마치 독성이 있는 식물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식물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알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 인연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밝게 빛나게 하며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하고 긍정적인 인연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선택들로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정원에서 독초를 가려내듯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지혜로 이어진다. 꽃을 피우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하듯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바다의 항해자가 폭풍을 피해 안전한 항로를 찾듯 우리도 자신을 알고 해로운 인연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바로 이런 인연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걸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각기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잡초 하나가 그 화려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잡초를 그대로 두면 다른 꽃들이 피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공간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누가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빛내주는 태양인지, 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잡초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과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살면서 부자들을 제법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손절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투나 생각 등 가지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사람과 있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얀 백지인데 일부러 먹을 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냉정해지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인연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왕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무심한 채 지나쳤습니다. 이 광경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이 힘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서론에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멀리하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람과의 교제는 그 정이 깊어야 하며 만일 성품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억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두 강의 합류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려 할 때 그 강물을 억지로 합치려 한다면 오직 혼란과 파괴만이 초래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친구와 교제를 지속하려 애썼습니다.
그 친구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반면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차이가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을 때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족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서로 다른 성품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꽃과 꽃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성품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제로 이어가는 것은 꽃에게 잘못된 햇빛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려 할 때 그 뿌리가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각자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보장합니다. 둘째, 오직 너의 존재를 밝게 빛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라. 그 외 모든 이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이 태양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은 태양의 빛을 가릴 수도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들, 즉,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항상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구름과 같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만 했고 마음에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점차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배울 수 있듯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빛을 더욱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태양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여정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올바른 구름을 만나면 더욱 빛나듯 인생에서도 너를 빛나게 할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결에 불과하다. 찬란한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듯 너의 존재를 밝게 만드는 이들과만 깊이 교류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밤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셋째,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쁨을 주는 것과 불편을 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인식은 우리가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생각나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은 종종 저를 이끌었고, 때로는 그것이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어느 날, 저는 자주 심리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저를 힘들게 만드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할 때면 항상 긴장을 느꼈고 자주 기분이 나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마치 독성이 있는 식물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식물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알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 인연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밝게 빛나게 하며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하고 긍정적인 인연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선택들로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정원에서 독초를 가려내듯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지혜로 이어진다. 꽃을 피우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하듯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바다의 항해자가 폭풍을 피해 안전한 항로를 찾듯 우리도 자신을 알고 해로운 인연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바로 이런 인연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걸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각기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잡초 하나가 그 화려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잡초를 그대로 두면 다른 꽃들이 피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공간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누가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빛내주는 태양인지, 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잡초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과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살면서 부자들을 제법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손절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투나 생각 등 가지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사람과 있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손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얀 백지인데 일부러 먹을 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냉정해지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인연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왕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무심한 채 지나쳤습니다. 이 광경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이 힘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서론에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멀리하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하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람과의 교제는 그 정이 깊어야 하며 만일 성품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억지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두 강의 합류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려 할 때 그 강물을 억지로 합치려 한다면 오직 혼란과 파괴만이 초래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친구와 교제를 지속하려 애썼습니다. 그 친구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반면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차이가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각자의 성품에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을 때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족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서로 다른 성품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꽃과 꽃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의 성품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성품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제로 이어가는 것은 꽃에게 잘못된 햇빛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려 할 때 그 뿌리가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각자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보장합니다. 둘째, 오직 너의 존재를 밝게 빛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라. 그 외 모든 이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의 삶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이 태양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은 태양의 빛을 가릴 수도 더욱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들, 즉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항상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는 구름과 같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만 했고 마음에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점차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배울 수 있듯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빛을 더욱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태양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여정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올바른 구름을 만나면 더욱 빛나듯 인생에서도 너를 빛나게 할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결에 불과하다. 찬란한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듯 너의 존재를 밝게 만드는 이들과만 깊이 교류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밤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셋째,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쁨을 주는 것과 불편을 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인식은 우리가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을 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생각나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은 종종 저를 이끌었고, 때로는 그것이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어느 날, 저는 자주 심리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저를 힘들게 만드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할 때면 항상 긴장을 느꼈고 자주 기분이 나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마치 독성이 있는 식물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식물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알고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 인연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밝게 빛나게 하며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에게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하고 긍정적인 인연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선택들로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정원에서 독초를 가려내듯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인연을 멀리하는 지혜로 이어진다. 꽃을 피우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하듯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바다의 항해자가 폭풍을 피해 안전한 항로를 찾듯 우리도 자신을 알고 해로운 인연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그중 일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바로 이런 인연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걸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각기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잡초 하나가 그 화려함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잡초를 그대로 두면 다른 꽃들이 피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공간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해로운 인연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인연은 과감히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누가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빛내주는 태양인지, 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잡초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과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